네, 안녕하세요.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오늘의 3분 주식을 토대로 주식에 대한 시황, 오늘의 이슈, 오늘의 관심주까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황입니다. 다우지수가 0.05% 하락, 나스닥 지수가 1.04% 하락했습니다. 자, 애플의 아이폰 출시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조정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빠르게 감을 잡아야 합니다. 애플의 주가가 좋지 못했다라는 이유는 애플 관련된 종목들도 모두 그렇게 호조를 볼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만큼 시장에서는 신제품에 대한 그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낮게 평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국내 관련주로 볼 수 있는 뭐 BH라든가 LG이노텍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애플의 그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는 이상 큰 반등을 이끌어내기에는 좀 모멘텀적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감을 잡고 가시는 것은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라클의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자, 분기 매출 컨센 하회를 하게 되면서 13% 이제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이유인즉슨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부진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부분 오늘도 역시나 또 관련된 종목들도 좀 하락을 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미진한 종목들은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라는 시장의 심리를 빠르게 좀 깨우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4분기 실적까지 기대감으로 볼 수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모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었던 그런 섹터들은 다시 한번 오늘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담아낼 종목들을 잘 한번 추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되네요. 어쨌든 오늘 이제 오늘 밤이죠. 오늘 밤 9시 30분 정도에 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에 이어서 이제 14일날 PPI 지수까지 발표가 되는데 자, PPI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게 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CPI 지수 발표되면 대략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PPI 지수보다는 지금 CPI를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근원물가 수준으로 이제 4.3% 정도가 이제 시장의 예측치이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부합하는 이제 성적이 나올지 그래야만 또 파월 입장이나 미국 연준 입장이나 매파적인 발언을 조금 줄여나갈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감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제유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치솟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도 지금 이제 호주 파업 소식 때문에 8%가량 이제 급등을 좀 했었죠. 자,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상당 구간 좀 올라가는 그런 좀 현실적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매파적인 발언의 수위를 낮추기란 사실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1월, 12월 어쨌든 금리 인상이 한 차례 정도 전 진행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것까지는 우리가 염두를 좀 해두고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좀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네요. 지금 이제 미국 증권가에서도 월가에서도 인플레이션 보고서에 대한 민감도가 내일이 아마 가장 높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만큼 굉장한 변곡점에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볼게요. 자, 원전 오염수 타격 일본 수산물 한국에 수출 확대한다 라는 소식이 어제 들렸는데 자,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뭐 움직일 수는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인상과 샘표식품, 모나미 신성통상 그러니까 애국주까지 같이 올랐었기 때문에 뭐 한번 아주 가볍게 보는 것은 가능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뭐 며칠 동안 끌고 간다라는 전략으로는 절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애국주 이런 테마는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리고 원전 오염수도 일회성을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차라리 차익 실현 해버린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붉어질 때 매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인상가, 샘표식품, 모나미, 신성통상 특히 지금 애국주들은 그나마 그래도 차트를 조금 만들어 놨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하여간 단발성으로 아주 짧게 보실 트레이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지금 초보다, 내가 지금 매매를 좀 잘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중급인지 아니면 뭐 초보인지를 잘 확인하셔서 한번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조금 쉽습니다. 이거는 초보자들도 접근하기 쉬운 테마에 해당될 수 있는데, 자, 15일부터 17일까지 상하이에서 K관광 로드쇼가 진행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의 이제 역도의 이제 여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장미란 차관이 지금 현지 세일즈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아시겠지만 이제 13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오늘부터는 베이징에서 시작을 하고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상하이에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K 관광에 대한 세일즈를 직접 진행을 하게 되고, 자, 중국에 대한 여행객들 이제 또 30%가 이번 국경절에 이제 해외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14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행객 30%라고 하니까 14억이 다 4억 명이 이동하는 건 아니겠지만, 중국에서 이번 국경절에 뭐 나가겠다라고 어디를 이동하겠다라고 했었던 그런 여행객 중에서 30%는 내수가 아니라 다 해외로 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엄청난 인원이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관광 액티비티를 늘려서 매력 발산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아시겠지만 이제 단체 관광객, 6호 관광객들이 지금 일본이 아니라 이제 가장 가까운 한국에 방문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자,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또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또 중국 그 국민들은 또 관련해서 또 한국에 또 방문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전에도 이제 관련된 이제 조사를 좀 해보면 원래 일본이 가장 높았었죠. 근데 일본을 빼고 이제 한국으로 많이 이동하겠다, 여행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 뭐 항공, 뭐 카지노, 뭐 텍스 리펀 이런 종목들을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경절 29일 날 국경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번 달 내내 볼 수 있는 테마이기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화장품, 항공 요런 쪽은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느 코리아나 뭐 한국 화장품, 펌팩 코리아, 코스메카 코리아, 마녀공장, 첨단 글로벌, 그리고 에어부산, 진에어, 글로벌 텍스프리, 파라다이스, GKL 이런 말씀드린 대로 항공과 그리고 텍스 리펀, 카지노, 그리고 화장품 요 정도만 체크해도 되지 않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테마들도 많이 안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서히 지금 급락장, 하락장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차라리 조금 더 눈으로 확실하게 보이는 이런 테마와 섹터를 공략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슈입니다. 자, 공급 부족 우려, 국제유가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 브렌트유 92달러. 이건 제가 올해 상반기부터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올해 말에는 이제 유가 100달러 정도까지 갈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테마 주관점으로 올라가는 건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이 당연히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대형주로 볼 수 있는 건 가장 지금 또 저기랑 사우디랑 엮여 있는 S-오일, 그죠? S-오일이 좀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 SK 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가 2차 전지의 강세, 만약 2차 전지 반등이 나오면 2차 전지의 강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석유화학 사업의 호전 소식, 이런 부분들이 거론될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린 바 있었죠. 자, 어쨌든 지금 뭐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와 같은 테마주들이 어제 들썩들썩 거렸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 100달러 기점입니다. 보통 테마가 크게 오르려면 100달러를 넘느냐, 그러니까 세 자릿수냐 두 자릿수냐에 따라서 테마의 강도가 조정이 되곤 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어제 GSE와 대성에너지도 쭉쭉 갑자기 움직였어요. 자,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자,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호주에서 LNG 파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아마 장기 파업이 될지 안 될지가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노사 임담협이 지금 협상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의 힘을 빌려서까지 지금 사측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될지는 뭐 제가 예상할 수는 없죠. 그죠? 안에 이제 또 내부적인 뭐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임담협 타결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는 지속적으로 뉴스를 체크해 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말에 가면 갈수록 이제
아직 천연가스 재고량이 좀 많다라는 의견들도 있긴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수급, 그러니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이 지금 재고량이 쭉쭉쭉쭉 감소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미국에서도 지금 원래 그 국제 유가, 그러니까 기름을 많이 쌓아놨었어요. 괜히 재고를 굉장히 많이 쌓아놨었다가 사우디가 감산하고 러시아가 감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재고량이 급감하고 시작했어요. 괜찮다, 우리 재고량 많다라고 했는데 급감했어요. 실제 수치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이 공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너지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유가만 오를 것이냐, 천연가스도 같이 오를 수 있고, 실제로 파업이라는 중대한 타격을 지금 입고 있는 것은 사실 천연가스입니다. 그리고 올겨울 굉장히 춥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어떻게 하겠어요? 비축해 놓으려고, 그죠? 천연가스 비축해 놓으려고 노력을 좀 하겠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추가적으로도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눌림목에 공략하시든 아니면 뭐 저점에서 공략하시든 차트를 좀 봐가면서 좀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테마 3가지 정도를 좀 소개를 해드렸고, 주도주 섹터를 제가 이제 장전 방송에서는 많이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이 하락장으로 좀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도주는 당장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섹터라기보다는 꾸준히 모아서 반등장이 나올 때, 그리고 시장이 호전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주가가 확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제가 지금 기존에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시장 급락장에 대한 이제 회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섹터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종목들을 좀 잡아 나가시다 보면 아마 10월달 정도에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네요. 자, 어쨌든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오늘도 성공 투자하자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의 성공을 직접적으로 내가 표현함으로써 정말 다릅니다. 메모장에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1억을 벌자, 내가 올해 목표는 1억입니다. 올해 목표는 5억입니다. 올해 목표는 1000만 원입니다. 이런 걸 쓰시는 분들과 안 쓰시는 분들은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항상 성공 투자 책 같은 것들을 보면 항상 내가 어떤 걸 메모장을 써서 내 주변에 붙여놓으라고 그래요. 포스트잇으로. 그래야만 그것을 한번 보고 내가 오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목표를 오늘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